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해 줬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22% 올랐고요. 나스닥 0.16%, S&P 500이 0.21%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에 오늘 장기금리가 하락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1.93% 크게 내렸고요. 다만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2% 하락하면서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지지해줬던 가장 강한 배경은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2배 확대 이야기였는데요. 매파적인 FOMC 공개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시죠. 바이백은 국채 조기 상환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10년에서 30년 구간 장기 국채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 바이백을 건당 최대 20억 달러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당 최소 40억 달러로 변경이 되면서 9월 9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미 재무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재무부의 공식 목적은 장기 국채 시장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최근 장기 금리가 급등한 직후에 나온 이 전격적인 확대 발표와 관련해서 재무부가 장기 금리 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안정 신호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최근에 30년물이 5.3%를 돌파하는 등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었죠. 바이백 확대 발표가 나온 이후에 30년물은 약 10bp가 급락하면서 5.2% 안팎에서 움직였고요. 5.2% 미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도 장중에 4.63%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 급등에 대한 공포감은 크게 완화가 됐고요. 오늘 증시에도 상승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실 점이 있습니다. 이 재무부의 바이백이 곧 연준의 양적 완화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의 바이백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재무부가 다시 매입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부채 관리 목적을 띠고 있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는 이 통화 정책을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이렇게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은 이번 조치를 일단은 장기 금리 급등을 제어한다는 의지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7월 FOMC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한 가운데 표결은 9대 3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의사록을 봤더니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참석자가 25bp 인상을 선호했고요. 비투표 위원 중에서도 인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이란 전쟁과 에너지 가격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있는 가운데 AI 투자 확대로 단기적으로 총수요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연준 내부의 인상론이 표결에 나타난 것보다도 더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7월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데 있는데요. 7월 FOMC 이후에 소매 판매가 둔화됐고 고용시장은 약화됐다는 걸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전 고용 증가폭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7월 말에는 70% 이상이었던 게 현재는 약 36% 수준으로 떨어졌죠. 시장은 오늘 공개된 의사록과 관련해서 연준이 앞으로 반드시 올린다라고 본 게 아니고 7월에는 인상론이 강했구나라는 과거 정보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공개된 재무부의 바이백 관련한 보도는 현재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실제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즉 매파적인 FOMC 의사록보다 재무부의 바이백 그리고 현재 경기 둔화가 시장에는 더 크게 작용을 했고요. 결국 오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금리가 내렸지만 오늘 반도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와 소비주가 지수를 방어해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에 장기금리는 급등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성장주의 할인율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와 기술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금리 하락 효과가 반도체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업종 내부의 경쟁이 재편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구글 AI 칩 공급망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마벨이 구글 AI 추론 가속기 개발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킹, 메모리 인터페이스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또 구글에 약 12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워런트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에 오늘 마벨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소식이 브로드컴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 커스텀 AI 칩의 핵심 파트너인데 이렇게 신규 경쟁자 부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결국 이 이슈는 AI 투자 수혜의 몫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두 기업의 주가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AMD, 인텔, 반도체 장비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는 반대로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모더나와 머크, 개인 맞춤형 mRNA 흑색종 백신 3상에서 주요 부차적 평가 변수를 충족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오늘 모더나가 2배 이상 폭등했고 머크도 2자릿수 급등이 있었는데요. 개별 임상 성공이 헬스케어와 바이오 투심까지 자극하면서 오늘 헬스케어가 지수 상승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 부담 완화가 증시 전체 하방 압력을 완화시켰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는 AI 칩 경쟁 재편 등의 이슈로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는 개별 호재로 바이오 제약 쪽이 강세를 보였고 일부 대형 소비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고요. 결과적으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